그러면 금흑수. 흑삼액 이게 흑삼액을 뭐예요? 소개합니다. 네. 금산 흑삼의 금흑수 흑삼액. 네. 인삼 좋은 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죠. 흑삼이 뭐야? 흑삼이 뭐예요? 흑삼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홍삼이 있고 흑삼이 있는데 네, 홍삼은 맨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뭐였겠어요? 인삼이었겠죠. 네. 인삼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흑삼을 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흑삼은 인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찌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겉이 검게 비어내서 흑삼으로 불립니다. 9번 찌고 9번 말리는 과정. 구증구포라고 합니다. 와. 말리고 찌고. 구증구포의 과정을 통해서 흑삼은 사포닌 그리고 기타 유효 성분들이 극대화되고요. 인삼 내부의 흡수율도 더욱 올라가고요. 맛도 홍삼에 비해서 쓴맛이 덜합니다. 그래요? 특히 몸에 열이 많아서 인삼을 먹을 수 없다는 분들 맞아요. 많이 쪘기 때문에 그 인삼 몸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네. 해소했어요. 그러니까 홍삼도 사실은 그냥 인삼 못 드신 분들은 홍삼은 드셔도 된다 이러는데 그렇죠. 그거보다 이제 더 여러 번 쪘으니까 중장년층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그런 건강식품입니다. 흑삼은 대체로 비쌉니다. 홍삼보다는 훨씬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금흑수 흑삼액은 1개월치 30호 정가가 99,000원, 인터넷 최저가는 7만 원에 판매 중인데 네. 김용민닷컴도 그렇게 팔면 안 되겠죠? 네. 김용민닷컴 59,000원 모십니다. 30포를요? 네, 정가가 99,000원인데 김용민닷컴에서는 59,000원에 팝니다. 네. 근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면역력 강화가 아, 여기서 끝이 또 아니구나. 국민적 과제가 됐죠. 네. 그래서 59,000원에서 또 54,000원으로 깎았어요. 또 깎았어요. 네. 1개월치 30호를 54,000원에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와. 네. 흑삼의 효능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몸에 좋은 흑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쵸. 지상파 방송에서 수차례 소개돼서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GAP 갑? 네, 어, 갑. 갑? 우수관리 인증 갑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9 대한민국 흑삼 브랜드 부문 대상 선정에 빛나는 금산 흑삼 주식회사의 와. 금흑수 흑삼액을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이게 70ml인데 30호 한 박스 54,000원. 아 진짜 보약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드셔보세요. 진짜 써. 그럴까요? 장난 아니에요. 아, 예. 안경 벗지 마. 네, 너무 진짜 흥분했어요. 써요? 네. 아니 패키지는 참 고급스럽고 이거 되게 좋은데. 모던한 네. 빨간색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근데 진짜 뭔가 인삼 뭐야 아무튼 약이에요 약. 근데 오윤혜 씨 노래하시잖아요. 네. 본인의 목 관리나 뭐 이런 거에서 특별히 안 해요, 드신 안 거 해요. 없어요? 네, 목 관리 전혀 하지 않고요. 네, 노래는 안 한 지는 이거- 아주 오래됐어요. 뭐 원샷 뭐- 하신 거예요? 원샷 했지. 우와, 역시 남자네 이럴 때는. 남자야? 먹을 때는 진짜 남자. 섹시했어? 아니야. 아니야. 강한 부정, 강한 긍정? 한 번 좀 섹시해졌다고 그래라. 아, 분발해 주세요. 사람 진짜 너무 약해요. 야박합니다. 네. 진짜 약 먹는 거 같죠. 보약 같은 거. 그니까요. 좀 대접받는 기분? 몸이 네. 진짜 보약해주는. 뭔가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맛입니다. 엑기스가 완전 들어가 있는 그런 맛. 와. 근데 왜 너무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거 너무 달달한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약 기운 없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네. 있는데 쌉쌀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네. 흑삼액, 금산 흑삼, 네. 금흑수 흑삼액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전 요즘에 이제 올림픽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사실 네. 도쿄올림픽 처음에 개막식 할 때만 해도 제가 이걸 열심히 보게 될지 몰랐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하니까 좀 승질도 나는 데다가 확진자도 너무 많다 그러고 아무도 안 걸리고 잘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했었는데 아니 그 무슨 철인 3종 경기? 5종 경기인가? 네, 거긴 또 막 토하고 아니 무슨 똥물에서 하시다 보니까 네. 뭔 똥물에서 그래? 아, 물이 너무 오염돼서 그런가? 날씨가 너무 덥기도 하고요. 덥고. 게다가 지금 도시락을 하루에 수천 개씩 버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상해서? 아니 그냥 매일 먹지를 않으니까 이번에 도쿄올림픽이 본인들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부터 일어섰다 이걸 알려주려고 이제 올림픽을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네. 미국도 따로 도시락하고 우리나라도 또 따로 선수촌에서 한 20분 거리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삼시세끼랑 간식까지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 선수들이 경기하는 걸 보니까 응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국뽕이 거예요. 막 살아나죠. 네, 안 그러려고 하는데 네. 저는 이번에 제가 운동에 전혀 관심도 없지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네. 못하니까 관심이 더 없는데 이번에 황선우 선수가 수영하는 걸 보니까
와 우리나라도 박태환 선수 이후로 수영은 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네. 막 결승 가고 이러니까 와 저런 게 있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게 참 이 국뽕에 취하면 안 되는데 네. 아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이런 올림픽이나 이런 국가대항 경기가 있을 때마다 국뽕에 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뭐라든 잘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외국 몸물이 들어오면 다 우리식으로 소화를 해서 세계 정상으로 만들어요. 네. 뭐 당장 K-팝도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보세요, 이 정말 대단한 창의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저기 미군 부대가 들어섰잖아. 이 불행한 일 아닙니까? 남의 나라 군대가 주둔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불행한 일인데 그 부대에서 나온 이런 토양 소세지 네. 이거 갖고 부대찌개를 부대찌개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난 이것만 봐도 부대찌개만 봐도 이거는 이 대한민국은 조선은 정말 대단한 보통 나라이자 민족이 민족이다. 아닙니다. 네. 전 이번에 몇 가지가 이제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선수들에 대한 뒷얘기들이 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몇 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 안산 선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산 선수는 안산에 안 산다 막 어. 이런 거 올리고 막 이랬었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양궁대 너무 정말 아 이거는 뭐 아니 저는 그게 CG가 아니고 화살이 뚫었잖아요. 네. 아 진짜요? 그 장면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10점에 이렇게 꽂혀 있었는데 네. 안산 선수가 실을 딱 당겼어요. 근데 네. 이거를 지나서 비껴서 9점에 맞은 거예요. 이걸 비껴가지고. 아. 예전에 왜 카메라 뚫은 적 있었잖아요. 그렇지, 양궁에서. 그렇지. 네. 그랬는데 그걸 보고 아니 저기 저럴 수도 있구나. 화살을 쪼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아니 저기 CG가 아니고 진짜인데 더 놀라웠던 건 태풍 때문에 일정을 좀 연기를 했어요. 양궁 같은 경우에. 그랬더니 감독님 우린 해도 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오. 네? 그랬더니 태풍이 불면 어쨌든 바람이 세게 불잖아요. 네. 그러면 활이 휠 수도 있고 그렇지, 경기가 그렇지. 어려워지니까 그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딱 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대박이구나. 야, 근데 나도 참 그 태풍이 부는데 그 어떻게 그 경기를 할 생각을 진짜. 하지? 아니 잘 보면 알겠지만 활을 쏘고 관역까지 일직선으로 갈 것 같죠? 아니 느린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 가잖아요. 이러고 가 이러고. 게다가 70m예요. 제가 보니까 카메라가 뒤에서 잡아주는 현실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앞에 저랑 카메라 정도 거리에서 화살을 쏘는 줄 알았는데 네.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럼. 근데 그 거리를 정확하게 실제로 이렇게 뚫어놓은 화살 뒤를 이렇게 뚫는다는 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양궁이 사실 그렇게 인기 많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대한민국을 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국가대표전이 사실상은 금메달 쟁탈전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종목인데 이번에 조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안산 선수가 올해 20살인데요. 이번에 신기하구나. 보니까 금메달을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따고 네. 안산 선수 이렇게 있는 커트 머리 때문에 네. 얘기가 좀 많았었어요. 어, 그래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안산 선수가 숏컷을 하고 있으니까 왜 네. 숏컷을 하고 있냐라고 물으니까 편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네.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머리카락 길이가 사상 검증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양궁 경기에서 이 안산 선수가 숏컷을 하고 경기장에 입장하니까 제 팸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요? 아, 일본 사람들이? 페미니스트. 댓글로 우리나라 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숏컷을 하면 다 페미니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숏컷을 하는 거는 다 걸러야 된다. 이런 논란이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안산 선수가 쇼커트를 한 것이 네. 못마땅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안산 선수가 페미니스트인지 페미니스트가 아닌지 우리 모릅니다. 그건 그분의 성향이- 자유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이 숏컷을 유지한 지가 1년이 넘었다. 여대를 다니는 것도 그렇고 여대를 다니는데 저런 헤어스타일을 하면 90% 이상 팸이라고 보면 된다. 아이고 참. 저건 페미 숏컷이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쇼컷을 하면은 팸입니까? 숏컷을 한 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너무 웃긴다. 트와이스 정연과 같은 숏컷이랑 느낌이 다른 거다. 저거는 페미 숏컷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초등학생들이 댓글을 쓰는 건가? 뭐지? 아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같은 여성들이 숏컷 캠페인에 동참을 합니다. 나도 숏컷이다 이렇게 네. 돼서 음. 지금 한 6천 명의 여성들이 그 숏컷한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좀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운동선수가 예전에 현정화 선수 저 옛날 얘기 좀 하면 아니 근데 되게 우리 저 양궁 선수들이 쇼컷 아닌가요? 그러니까 운동을 되게 하다 보면 쇼컷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짧은 그쵸. 머리가 편하니까 예전에 김순영 선수도 쇼컷이었고요. 그럼요. 탁구 치는 현정화 선수도 네, 쇼컷이었고 쇼컷이었고. 양영자 선수 배구 선수들도 쇼컷이었잖아요. 보니까 배구 선수들도 되게 다 쇼컷이 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편리한 머리를 하다 보면 쇼컷을 많이 하는데 저도
대학교 2학년부터 채널A 그만둘 때까지 쇼컷이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이게 머리를 약간 삭발에 가깝게 밀어본 적도 있는데 아 그래? 네. 우와. 뭐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제 인생이 불만이 있어요. 예.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제 인생에 불만이 있어서 미용실 가서 밀어달라고 했더니 아. 너무 놀래더라고요. 예. 우리 남동생이 보고 남자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던데 음. 그러니까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머리 스타일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저는 방송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20년을 짧은 머리로 있었거든요. 근데 네. 머리를 한번 자르다 보면 계속 짧아져요. 맞아요. 조금만 그게 자르면 편하니까. 지저분하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적당하게 커트였다가도 이제 불편하니까 자르게 되는데 이번에 이 페미 논란 때문에 너무 놀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안산 선수의 5조 5억 논란이 있어요. 5조 5억. 5조 5억? 예. 아 그것도 페미 용어죠. 그건 뭐예요? 5조 5억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전혀 오은혜 씨는?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남자의 정자가 쓸데없이 5조 5억 개나 된다면서 남성을 아. 비하하는 용어랍니다. 아. 그러니까 메갈리아 등의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조 5억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안산 선수가 이 남성 혐오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한 지인을 태그하고 거기다가 오다 본지 5조 5억 년이라고 썼어요. 뭔 그래서 말이야? 오다 양궁 보니. 대표팀의 안산 선수가 네. 그러니까 5조 5억 년 본지 오래됐다 이런 뜻인데 5조 5억을 썼으니까 팸이다. 페미다 아니면 모르고 쓴 거겠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이 여성분들 사이에서 5조 5억이라는 말이 뭐 이게 거침없이 쓰입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거든요. 음. 근데 요즘에 이 5조 5억이라는 단어를 써서 메갈리아다. 극단적 페미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공인들 중에도. 근데 아. 본인들은 사실은 그런 거를 모르고 모르고 쓰는 쓸 거일 수도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뭐 허버허버도 그런 뜻이고 허버. 허버허버 그것도 예. 역시 이제 그 페미 전라도 용어예요. 사투리 아니야? 허버마나 이거? 아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메갈리아들이 쓰는 단어라고 해요.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선수들 밑에 댓글을 이제 이렇게 달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급하게 먹는 소리, 네 그런 그걸 이제 남성을 차원에서 비하하는 단어로 예, 쓰는 허벌나게 뭐 이런. 그 전라도 사투리인데. 허벌나게. 아유 참. 근데 이런 저는 거는 이게 적절한 논쟁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런 메갈리아, 젠더 이런 기사가 SNS 매체에서는 되게 잘 먹히는 이슈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런 글이 올라오면 네. 그거를 기사화해서 하면 또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고 젠더 논쟁이 일게 되니까 아 일부러 클릭수 때문에 더 그렇게 더 하는 게 그런지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댓글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를 쓰는 건데 네. 과연 이런 논쟁이 합당한 것인지 이제 뭐 사실은 이런 혐오 용어를 서로 쓰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혐오 용어는 맞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안 썼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고 네. 뭐 생각 없이 뭐 그냥 주변에서 하도 많이 써서 이렇게 썼다라고 가볍게 해명하면은 뭐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참 이런 그 젠더 이슈는 너무 민감해서 이건가요? 뭐 손가락 뭐야? 이게 뭐 요거. 하는 거야 지금? 이것도 그렇고 뭐 하여간 어느 누가 시작을 했느냐 이런 차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서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충돌을 빚지 않도록 그러니까 뭐 여성 혐오에 대한 미러링으로서 남성 혐오를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메갈리아 뭐 워마드.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미러링을 해서 상대가 반성을 합니까? 상대가 뭐 그렇게 안 하지. 아이고 이제 앞으로 우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여성 혐오 라고 하지 합니까? 말아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또 똑같은 방법으로 또 미러링이 되고 이게 무한 반복. 맞아요. 유니버스가 메비우스예요. 돼버리는 못 빠져나오고 혐오의 계속 돌아요. 유니버스가 된다고. 네. 이런 거는 미차간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산 선수가 그런 의도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온 국민이 했을 테니까 이 부분은 좀 가볍게 좀 해명을 하면 네. 어떨까 싶어요. 근데 머리카락끼리는 머리카락은 나는 동의가 안 돼요. 그거는. 근데 페미니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라는 건강한 논리를 펼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메가리네 워마드네 하면서 되게 극단주의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소수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젠더 이슈가 민감해. 말을 잘못하면 안 돼. 이제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왜 민감하지? 우리가 누구나 건강하게 토론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민감해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변제됐다라는 거고 그렇게 왜곡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제 주변에도 여자친구들,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99%인데 정말 1%의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분들 때문에 건강한 페미니즘의 분들이 오히려 본인을 숨기게 되고 아예 목소리를 못 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기사도 뭐 페미다, 뭐 페미가 아니다 이런 것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얘기하는 게 막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오히려 워마드나 그 사람들을 띄워주는 거지. 그냥 거기에 그냥 무신경하고 페미니즘이면 어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저기 또래들이 뭐 허버허버 뭐 그런 말을 많이 써서 그래서 자기도 이제 뭐 크게 문제 인식 없이 썼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정확한 의중은 물어봐야 알겠지만은 가볍게 그건 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미러링이 또 다른 미러링을 부르고 그러니까요. 그 미러링이 또 다른 미러링을 부르다 보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 양반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그 사람 남긴 말 중에 가장 그래도 제가 동의가 되는 게 네. 미러링은 문명의 방식이 아닙니다. 문명의 그래요. 방식. 예. 그래요. 아니 단발은 말이죠. 쇼컷은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아내하고 제 딸 늘 쇼컷이에요. 늘 쇼컷이에요. 그게 한번 쇼컷을 하잖아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머리를 자르고 못 길렀던 이유가 이 조금만 자르면 지저분하니까 계속 짧은 머리를 하게 되고 너무 힘들어 관리하기가. 그리고 쇼컷을 이렇게 털면 그만인데 이 머리는 말리는데 20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저는 그래서 충분히 그 쇼컷은 뭘 강요할 수 없잖아요. 아, 그쵸. 강요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나는 쇼컷도 참 아름답던데. 네, 아, 그럼요. 그런 외모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수준이 너무 낮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 의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네. 쇼컷 얼마나 많습니까? 절반은 쇼컷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그 댓글도 저는 좀 그래서 트와이스의 정현 씨랑은 다른 느낌의 쇼컷이 되는 그게 거예요. 오히려 외모 비하고 음. 그게 좀 정말 그런 댓글로 기사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는 기자님들. 사실 저긴 머리보다는 네. 좀 적당히 길어서 이 묶은 머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그리고 단발을 또 유난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단발인 여성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 딱 그래요, 이해 기준이 다른 실제로. 거니까. 아름다워요. 네. 여성은 다 아름답잖아요. 수린. 어떻게 알았지? 아, 세상 모든 여성은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자막 논란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 수영이 아까 황선우 선수가 네. 200m에 예. 출전을 한 건데 네. 자막이 200mm라고. 아. 그는 Y10. 네. Y10에서 벌어진 네. 일이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네. 올해 이제 개막식 때 MBC의 소개 방식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개막식 할 때 이번에 가타가나 순이었다고 하죠. 개막식 때 들어가는 순서가 그런데 각 국가를 소개하면서 사진이나 이런 거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내용을 썼었는데 부적절한 국가 소개 사진을 써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어요.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옆에 쓴다. 아이고. IT 선수단이 나올 때 폭동 사진과 함께 대통령 암살로 전국은 안개 속. MBC였나 여기가? 네, MBC에서 이제 그렇게 아. 쓰는 바람에 이게 이제 외신에까지 보도가 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끝내는 이제 MBC 사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무슨 나라는 연어 나오던데 연어 나오고 일본은 초밥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하기로는 선거방송 같은 경우는 요즘에 조금 재밌게 하려고 여러 가지 CG를 심지어 선거방송은 1년 전에 준비하거든요. 그 지금 왜냐면은 사실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도 우리가 다 모르는 그쵸, 선수들이고 그쵸.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좀 눈길을 끌게 하기 위해서 여러 B급 가지 점서로 약간 하려고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쓰기를 하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거를 사진에 올린다든지 IT 그거는. 국가가 이제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쓴다든지 어떤 국가는 또 비트코인이 이제 사진이 올라왔어요. 네. 거기서 비트코인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올라온다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끝내는 이제 사장이 사과하는 그런 아이고. 상황까지 있었고요. 예. 그걸 보면서 근데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인식의 문제다 이렇게 사과를 했거든요. 그 MBC 스포츠국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MBC 사장까지 나와서 사과할 정도가 네. 되면 이걸 제작한 PD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끝나봐야 알죠. 아.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지금 하고 있고 해야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네. 끝나고 나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짚어야 되는데 담당 PD가 어쨌든 CG를 맡기면서 승인을 했다는 건데 누군가가. 그쵸, 그렇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잘못했다는 그냥 거니까. 아무 필터링 없이 MBC 그러니까요. 화면에 그대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공중파 중계진이 탁구 단식이 있었잖아요. 신유빈 선수하고 룩셈부르크 대표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는데 이 상대방의 50대 선수의 연륜을 강조하면서 여우처럼 경기를 한다. 여우처럼 경기를 한다? 아이고. 숨은 동네 고수다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수를 좀 한 여러 가지 멘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 제기하시는 분은 태극낭자 뭐 이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언제적 낭자냐. 그래. 그게 뭐야? 태극 낭자? 낭자는 이제 여성을 아, 의미하는 됐어요. 건데 그동안 이제 굉장히 관성적으로 썼던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치. 조금 도도한 느낌, 얼음공주. 뭐 그렇지 않으면 남성 선수도 태극전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군인에 비유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치. 이런 단어들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MZ 세대들이 이제 출전을 많이 했잖아요. 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경기를 좀 즐기는 모습이 꼭 메달을 따야 된다고 해서 국뽕에 취해 있는 저한테 좀 부끄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유빈 선수가 그 방호복을 여기까지 다 입고 도쿄에 입국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인스타에서 요즘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뭐냐면 신유빈 선수 캐리어를 오픈을 해서 보여줬는데 먹는 걸 엄청 좋아하나 봐요. 아, 그래요? 거기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쿠커도 들어있고요. 오. 떡볶이, 스팸, 김자반 이런 먹을 걸로 캐리 하나를 완전히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BTS를 너무 좋아해서 BTS 때문에 유명해진 콤부차도 챙겨가고 오. 그리고 이제 아빠 끝나고 가면 마시멜로 같이 구워 먹자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해서 그러니까 약간 구김살이 없는 거잖아요. 네, 10대에.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제 사람들도 너무 귀엽다고 하지만 네. 예전처럼 꼭 메달을 따지 않으면 안 되고 너무 고되게 훈련하고 메달 따고 나면 펑펑 울어야 되는 네, 그런 문화들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 그 저기 시상식 때 네. 애국가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네. 그러지 않았다는. 어느 순간 보니까 우는 선수들이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많다고요? 예전에는 되게 많았었는데 네. 요즘엔 다 환히 웃는 글쎄 말이야.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이게 예전과 감정이 굉장히 많이 그럼. 바뀌고 삶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LA 올림픽 84년에 기억하시나요? 네. 예. 84. 그때 김원기 선수 금메달 땄을 때 네. 와, 온 국민이 다 울었지 뭐 그냥. 아 그러니까요. 아, 국민이. 네. 저희 오늘 방송하면서 들었는데 원래 그동안은 올림픽이 열리면 선수촌에 그렇게 각 나라에서 올림픽 기념 마크 같은 거 해가지고 콘돔을 엄청 뿌려줬대요. 그래서 인당 49개씩.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스포츠 선수들 인터뷰한 것도 보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막 혈기왕성한 남녀가 모였는데 그래서 인당 거의 49개씩 나눠줬는데 이번 도쿄올림픽은 코로나가 네.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눠주겠다. 처음으로 안 나눠줘. 이번에는 또 콘돔을 안 나눠주지 않았다.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요. 그 운동 잘하는 거잖아요. 네, 승부욕이 막 발생하면 여자한테도 생기고 네. 이 호르몬이 막 수치가 엄청 높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왜 남자 선수 여드름 많이 나는 게 네. 그 운동을 많이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여드름이 네. 많이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한테도 막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래요? 막 혈기왕성한 20대, 10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요. 너무 왕성하니까 이걸 어쨌든 풀어야 돼서 네. 그렇게 활발한 아주 많은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데 이번 도쿄는 이제 할 수가 없다는 아니 아쉬운 근데 소식입니다. 그리고 침대도 골판지여가지고 아, 그때 그 침대 골판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판지. 그 친환경이어서 그렇다고 네. 하는데 네. 한 선수가 이게 일주일을 못 버텨줄 것 같다고 자신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종이로 만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뭐 행사를 치르거나 이런 건 되게 잘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네,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개막식도 사람들이 픽토그램 빼고는 볼 게 없다. 그러니까 개막식도 좀 기대한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운동 선수들을 사람들이 왜 좋아하나 이번에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다빈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인대 수술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태권도 선수인데 훈련을 못 했대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준결승전에서 이 왼발차기로 1초 남았을 때 3점 득점해서 이겼거든요. 진짜요? 마지막에 졌다고 생각했는데 네. 발차기를 해가지고 3점을 획득하는 바람에 결승에 가서 이번에 대박. 은메달 딴 건데 우와. 그쪽 발이 수술한 발이었답니다. 아, 그래요. 진짜 마지막 죽으림을 다해서 이제 탁 친 거네요. 네, 근데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승부욕. 네, 그래서 이야. 제가 와. 나는
저 나이 때 저런 생각을 못 했는데 아니 나이는 어리지만 저 수많은 훈련량을 견뎌내는 저 선수 너무 멋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유도 여자 선수 중에 삭발한 선수가 있었어요. 개체량이 150g이 넘어가지고 탈수를 시켜야 되니까 러닝을 했는데도 이제 몸무게가 안 개체량을 돼가지고. 넘어가서 끝내는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이라도. 그냥 학용품 자를 때 쓰는 가위 있잖아요. 네. 그걸로 머리를 잘랐어요.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고, 개체를 통과를 했어요. 세상에. 진짜 그러니까 처절하다.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 네. 자기의 이 머리카락을 밀어가면서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집념 맞아요. 그리고 그만큼 올라왔던 삶을 얘기 생각하니까 너무 박수 쳐주고 싶은 맞아, 딱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 세대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네. 다시 한번 세대 차이를 느끼네. 네. 왜 어떤 게 이 열정은 다 똑같지 않았나요? 과거에 아니, 그 열정이 우리 같지가 않아요. 또 젊은 세대들은 즐기는 것 같아. 아 맞아요. 진정으로 즐기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다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어제 황선우 선수 얘기 한 번 더 하면 제가 요즘 황선우 선수 팬이어가지고 황선우 축구 선수요? 아니에요. 그럼 황선홍 선수고요. 황선우. 항상 말고. 황선우 선수 수영 선수인데 네네. 어제 200m 결승을 할 때 150m까지가 1등이었잖아요. 1등이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100m 49초라고 제가 오버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올림픽 대회에 처음 나가는 건데 동네 수영장 간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경기를 한다. 진정으로 즐기는 모습이 참 부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진짜 만약 도쿄올림픽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선수들 개인을 보니까 얼마나 그동안 피땀 흘리고 맞아요. 이 오늘만을 기다렸을까를 생각하니까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간절했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에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태권도도 메달 하나도 못 땄잖아요. 그래서 되게 분해하는 기사들이 많았어요. 뭐 종주국의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 근데 그게 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기원이 욕을 많이 먹기는 하는데요. 최근에 여러 나라에 많이 노력을 좀 했나 봐요. 제가 네.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즘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좀 많이 보는 글인데 한동안 올림픽에서 태권도를 퇴출하니 하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았고 어느 순간 퇴출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국기원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태권도가 복싱보다 격투기 중에서 세계 최다 수련생을 보유한 격투기가 됐대요. 그래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면서 올림픽과 거리가 멀었던 약소 국가의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태권도 때문에 올림픽에. 그래서 태권도를 통해서 올림픽을 처음 경험하고 태권도 때문에 처음으로 메달을 딴 국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올림픽에 입장하는 나라들을 보면 약소국들 중에는 태권도 때문에 출전하는 국가들이 많대요. 그거 한 종목 출전하는. 왜냐하면 태권도가 특별한 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IOC에서 올림픽의 저변 확대에 태권도의 공을 인정해서 어머나. 퇴출 논의가 쏙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국기원이 비판받을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세계화 전략을 참 잘 짠 것 같다. 그렇다. 예, 그래서 스포츠 외교로 실제로 태권도를 지도하는 국가에 이제 가면 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한대요.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게 되고 네. 그리고 여건이 안 좋은 국가일수록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근데 스포츠를 배우면 그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런 격투기를 배우는 게 아까 테스토스테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거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의 경기이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권도에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달을 많이 못 딴다고 너무 원통해할 만한 일은 그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구나. 이번 좀 알게 됐어요. 국위 선양은 엄청 하고 있네요, 태권도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다 수련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긴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아,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네. 진짜. 국뽕이 취하면 안 되는데 국뽕을 좀 아. 취하겠습니다. 네, 올림픽 때는 어쩔 수가 없는데. 네. 그런 정말 상황입니다. 참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러니까요. 너무 열심히 살고 고맙습니다. 있어요. 정말 고맙고요. 네. 이번에 김재덕 선수 보고 다들 막 미혼인가요? 누가 댓글을 남긴 거예요. 김재덕 선수 17살이잖아요. 미성년자 보호해야 된다. 댓글이 순식간에 80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아, 네. 보호해줘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예. 오늘 이렇게 알찬 소식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면 될까요, 피디님? 네. 뭐 하나 남겨놓지 않았나? 네. 오은혜 씨 연어 얘기. 아, 연어 짧게 얘기요? 짧게 합시다. 짧게. 짧게. 저는 이제 기후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네. 왜냐면은 저희들만 살 것이 아니라 저희가 또 아이 엄마가 되보다 보니까는 네. 이제 다음 세대에도 우리 지구를 보존을 지켜야죠.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
캐나다예요. 캐나다가 지금 굉장히 기후 변화로 그래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대요. 그 벽면에 플라스틱이 흘러내리고 도로에 세워놓은 플라스틱, 봉 같은 것도 막 흘러내릴 정도로 더워서요? 너무 뜨거워서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캐나다와 미국 사이를 흐르는 컬럼비아강 지류의 연어들이 폭염으로 온몸이 익어가지고 아이고. 상처 투성이가 되면서 물 안에서 헤엄쳐가고 연어가 익는단 말이에요? 네, 물 속까지도 이제 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연어가 익어버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우리가 뭐 요즘에 막 갑자기 소나기도 막 미친 듯이 쏟아지고 맞아요. 막 천둥 번개 막 치기도 하고 갑자기 예쁜 하늘이었다가 막 빨간 하늘이었다가 막 그러기도 하고 가까운 나라 뭐 중국에서는 지금 홍수가 수가 또 나서. 엄청나서 인명 피해가 나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는 갑자기 또 너무 더워지고 이런 기후 변화들이 과연 뭐 탄소 배출을 줄여서 뭐 해봅시다 뭐라고 하는데 얼만큼 나아질 수 있을지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이 그렇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당장도 에어컨을 틀고 사는데 저기 저 요즘에 그 도시에 네. 판천이었나 하여튼 송파구 쪽에 개천이 있었는데 네. 요즘 그 저기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해요. 뭐 거기 이상한 물질이 풀린 것도 아닌데 네. 날이 더워서. 온도가 수온이 올라가서. 네. 야 이거 뭐 빙하라도 띄워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서서히 조여오는 거기 때문에 일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에어컨을 안 틀 수는 없는데 틀자니 이제 그런 게 마음에 걸리니까 네. 모른 척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데 네. 글쎄요. 이걸 대책을 진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왜냐면 우리나라가 OECD 경제 발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런 친환경이라는 문제 이 부분은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좀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탄소 배출량이 많은데다가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지금 획기적으로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철강 이런 게 강한데 철강은 또 어마어마하게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 이익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니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요즘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해서 제로 웨이스트 샵. 예. 아. 그러니까 이제 포장지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상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 아버지 뭐 김치찌개 사와 그러면 냄비 들고 가서 김치찌개 사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용기를 들고 가서 세제도 사고 샴푸도 사고 이제 이런 샵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수세미도 진짜 수세미. 그러니까 쓰는 그런 데들도 있고 그래서 주부들이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좀 새로운 산업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근데 방법일 우리 것 같아요. 개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조금 적잖아요. 있지만 미약한데 이게 시스피라시라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진짜 바다의 오염의 주범이 플라스틱일까? 궁금한 거예요. 막 왜냐면은 그린피스나 이런 네. 데서 거북이 코에서 막 빨대 빨대 나오고 꺼내고 막 있어요. 배 가르면 플라스틱 나와서 네. 사람들한테 플라스틱 쓰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지 어떤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엄청난 진실이 숨어져 있었어요. 뭐예요? 바다의 오염을 시키는 가장 큰 주범은 전혀 플라스틱이 아니었어요. 90%가 넘는 주범은요. 바다에서 펼쳐지는 어업 있잖아요. 어업인들이 펼쳐놓은 그물. 그게 버리고 바다 간 거. 쓰레기의 60에서 70%고 그 쓰레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들이 감겨서 죽고 갇혀서 죽고 이유 없이 불필요한 뭐 돌고래 같은 것까지 이렇게 잡히면서 그냥 거기서 또 죽여서 나가고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이유는 있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는 건 그 위에 엄청난 자본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모르는 이게 엄청난 거대한 시장인데 그 위에 자본 때문에 이게 불법이지만 막지도 않고 심지어 그린피스를 후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린피스에서도 계속 플라스틱을 줄이세요, 빨대를 사용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거는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어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물을 넣어서 아니면 그물에 그걸 뭐 재료를 바꾸든지 아니면 뭐 불법을 어획을 줄이든지. 그래서 그 바다 망망 가운데에서 막 사람을 그냥 빠뜨려 죽여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아주 무섭지만 엄청난 거대한 자본이 숨어 있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그런 쓰레기들이 해양 오염의 90% 진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는 내가 백날 우리가 열심히 분리수거 거 하고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각성하고 아니면 엄청나게 뭘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큰 변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허탈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자본과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죠. 이게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네. 자, 오늘 연어가 세상에 물에서 익어버리고. 익어버린다는 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치, 스포츠, 사회 문제까지, 환경 아, 문제까지 좋습니다. 알찹니다, 알찹니다. 네.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의 줄리는 다음 주에 돌아오실 것 같으니까 네. 또 신민정 평론가와 함께 다음 주에 맘스시사 네.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현